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이야말로 유튜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요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그 삶 속에는 유튜브가 아주 확고하게 참 무서운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TV 화면으로 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튜브 방송이 공중파나 종편의 그 화질이나 또는 그 오디오, 그 음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특히 자화자찬입니다만 윤창중 칼럼 세상의 그 화질과 음성, 큰 대형 TV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참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또는 사무실에 있는 그 TV에 그 스마트폰 유튜브를 링크해 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칼세 TV를 보시면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분은 꼭 좀 눌러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뭐 구독료를 낸 건 아니죠. 단지 윤칼세 TV를 몇 명이 시청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요. 제가 구독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윤칼세의 그 칼럼이 가장 지금 조회수가 많은 것이 오늘자로 41만 명입니다. 두 번째가 35만 9천, 세 번째가 25만 8천, 네 번째가 22만 8천,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뭐 20만, 30만, 40만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나서 왜 공유해가지고 그 전파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윤창중 칼럼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을 해서 대통령 문재인 씨로부터 좋다, 대사를 보내라. 그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그 아그레망을 아그레망까지 받은 빅터 차,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하죠. 사이스라는데 여기 그 한국 석좌 교수인 그 빅터 차 교수가 주한 미국 대사로 이 완전히 오는 것이 이 무산이 돼 버렸어요. 낙마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그레망까지 받은 이 빅터 차 교수를 왜 끝내 임명하지 않았느냐? 왜 서울에 파견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또는 어제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대통령 문재인 씨도 몰랐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국가안보실도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고 그 주미 한국 대사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가 있는 대한민국 특파원이라는 사람들도 까마득히 몰랐다. 왜? 그러니까 빅터 차 교수가 그 대사로 정식 부임할 수 없게 된 거. 그러니까 그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지화하게 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전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체가. 그런데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함에 따라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완전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코리아 패싱이 진짜 어느 정도 어떻게 어느 상황에 와 있느냐 하는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빅터 차 교수를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보내기로 한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다. 백지화된 거. 그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도 제가 뭐 신문, 방송 모든 걸 샅샅이 뒤져봐도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리아 패싱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이 문재인 정권이 물을 먹고 있는가. 대한민국 언론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언론과 그 잘난 언론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통틀어서 통째로 물먹고 있는 도대체 어디까지 물먹고 있는가도 모르는, 그리고 왜 물을 먹고 있는가도 모르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빅터 차 교수 주한 미국 대사 그 카드가 백지화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그 흉중, 자신의 보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빅터 차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어떻게 왜 엉터리냐? 빅터 차 교수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그 어떤 학문적인 또는 정치적인 국제 정치학의 그 관점과 그 어떤 그분의 그 지식 세계를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했다고 그런 보도를 접했을 때 저는 아주 환영했어요. 아, 드디어 적임자가 오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겁쟁이인 거예요. 사실은 그 김정은의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양반이 빅터 차 교수가 강경 우파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딱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냐? 여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빅터 차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할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북한에 대한 뚜렷한 보복책, 강경 보복책, 선제 공격, 예비 공격을 포함해 가지고 강경 보복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북한을 상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자, 선제 공격을 실천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그 결심, 그 비상계획, 이 컨틴전시 플랜이 이미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정작 주한 미국 대사가 될 빅터 차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트럼프와 같은 그러한 과감한 스타일의 그 정치 지도자는 그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빅터 차를 한마디로 잘라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 의미가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선제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빅터차라는 그 어떠한 국제정치학자, 한반도 전문가 하나가 대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잘랐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아니라 이 내정해서 아그레만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람을 잘랐을 때에 엄청난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뻔히 보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버린 것은 자,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나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북폭을 감행하겠다. 이러한 결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입만 강경 보수인 그 마우스 보수라고 보여지는 빅터차 교수.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 앞서 가지고요. 이 빅터차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잘렸다는 것이 기정사실되고 언론에 공표가 되니까 그 칼럼을 썼는데 이 선제 공격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국인들이 23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저항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 23만 명이라는 미국인이 희생될 수 있다. 엄청난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23만 명이라는 것은 미국의 한 중소도시 정도 규모의 인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도시 정도의 인구가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무력 도발로 만약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 저항하는데 그 저항으로 인해서 23만 명의 중소도시 하나가 희생될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정말 과장된 예측이죠. 정말 이것은 과장된, 너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상상이다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미국인 23만 명이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도시 한 곳에만 거주하고 있다면 그 23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이 맞을 수가 있어요. 김정일, 왜냐? 그 김정은이가 그 도시만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23만 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러나 23만 명은 대한민국에 다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이 분산된 상태에서 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뻥이죠, 뻥. 뻥이죠. 네, 이것은 정말 의도된 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본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주한미 대사로 보내면은 내가 일을 못 하겠구나. 내 길을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또 빅터 차를 잘라버리게 된 그건 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빅터 차가 갖고 있는 대북 그 보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은 온건한 거죠. 사실상은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온건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바로 그 대북 북핵 해결 방안, 북한 핵 미사일 해결 방안이 바로 그 대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통일 외교 안보 라인,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 뭐 무슨 통일부, 외교부 하고 이 빅터차 교수, 빅터차 이제 대사가 될 뻔했죠. 이 양반하고 완전히 한 통속이 되겠구나.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이거 막아야 되겠구나. 이 의향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 트럼프의 그 첫 번째 국정연설 속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아주 조만간 very soon이에요.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 곧 미국의 핵미사일이 완벽하게 이제 완결이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문재인 정권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는 대화 안 하겠다. 이젠 노. 나는 오바마 그 전전전 정권이 겪었던 그러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시간 낭비다. 그런데 그런 판에 거기다가 또 다른 이 주한 미국 대사가 온건주의자, 겉으로는 강경 보수인데 정작 북한을 때리느냐 마느냐, 쑥대밭으로 만드느냐 안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거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엄중하고 절박한 문제를 갖고 참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러거예요. 바꿔 말하면 문재인에 대한 비토에 문재인에 대한 비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비토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죠.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뭐냐. 바로
닥터차 그 사이스 석좌 교수가 주한미 대사가 되지 못한 그 사태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문재인을 이미 버렸다. 이미 결심이 섰다 이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이라고 봅니다. 평창올림픽을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서로 내통해서 완전 짜고 치더니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아시아나 항공까지 지금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선수단을 태워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불신, 안 되겠구나. 그러한 그 어떤 판단, 평가를 다시 한번 아주 확정적으로 굳혀 놓았다. 그런 상태에서 빅터 차는 디스카드, 카드로서는 버려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서 이른바 평화무드라는 것을 조성해서 북한과 미국을 이게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전략이라는 게 참 터무니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이 북한과 이 서로 이렇게 이 관계 회복을 하도록 묶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그야말로 허장성세예요. 허장성세.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할 정도의 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뭐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한미동맹을 강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북한과 붙어가지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시켜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화해하도록 그래서 미국이 대북 그 제재 조치, 억압 조치를 해제해서 북한을 살려주겠다. 이러한 전략, 이걸 트럼프가 왜 모르냐 이게 뻔히 아는 거죠. 미국을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까지 밀어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구나. 문재인이가 완전히 김정은 편에 섰구나. 이런 의미죠. 세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야말로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 편에 서서 지금 평양올림픽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한미 동맹의 틀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습, 그러한 습관적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아그레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었는데 그것을 깨부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그레망이라는 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바로 상대방 국가를 인정한다는 recognition 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것을 지금 백지화한 거예요. 아그레망을 찢어버린 거예요. 아그레망을.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행이죠.
파탄.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역사는 말이죠. 정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이번 경우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목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한말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1905년 7월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비밀 조약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셨습니까? 그런데 1882년 5월 22일에 미국과 대한제국, 고종의 대한제국이 어떤 걸 맺었냐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게 요즘 말하면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닙니까? 1882년 5월 22일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과 비슷한 버전의 그러한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미국이 대한제국, 고종의 대한제국을 버리고 일본과 짜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1905년 7월에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조선반도를 병탄하고 쉽게 말하면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기로 그 밀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진 그때부터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그 시간을 반추해 보면 정말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때 주한 미국 공사의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참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친한파죠. 그게 누구냐? 지금 바로 빅터 차 같은 그 빅터 차가 한국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알렌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하고 경론을 벌이는 거죠. 그때 루스벨트하고 주한 미국 공사로 있는 알렌이 경론을 벌인 게 1903년 9월이에요.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이고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하고 주한 알렌 공사하고 무슨 경론을 벌였냐면 과연 대한제국, 조선, 고종의 조선의 그 자주 독립을 미국이 지켜줄 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경론을 벌인 거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그 알렌 공사가 만납니다. 거기에서 알렌 공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대한제국 조선을 지켜야 된다. 열강의 이 각축 속에서 지켜야 한다. 그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조선은 지킬 가치가 없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알렌이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고종한테 그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그 고종을 찾아갑니다. 고종 임금을 말이죠. 그런데 고종 임금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무의들과 주연을 즐기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렌 공사는 그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역설하다가 그것이 거절되니까 너무 상심해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복궁에 가보니까 고종은 거기서 무의들과 즐기고 있더라 이거죠. 무의들과. 네. 그래가지고 알렌 그 공사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알렌이 마음을 바꿉니다.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무의들과 주연을 즐긴 그 장면을 대한제국의 고종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알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워싱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냅니다. 한국인에게는 자치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일본에 속해야 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한국인에게는 자치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일본에 속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지고 그 결과 대한제국이 일본의 평탄이 되는 참 치욕적인 그 국치를 겪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거야 지금. 네? 바로 그런 상황이. 뭘 좀 알고나 있어요. 알고나 있어요. 알고나. 뭘 알고나 말이죠. 알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구한말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황제, 빈털터리 황제 고종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고종을. 그러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자치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일본에 속해야 한다. 이런 세라프를, 이런 이야기를 중얼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지금 참모회의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얘기죠. 완전히 당시에 고종의 그 대한제국은 뭐냐? 완전히 조선 패싱. 코리아 패싱의 원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리진이 말이죠. 까마득이 모르고. 지금과 상황이 똑같은 거지. 빅터차가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오기로 했다가 그것이 완전히 백지화 됐는지 안 됐는지. 오기로 한 대사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알아봐야 될 게 아닙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외교부, 대통령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왜 지금 빅터차가 부임을 안 하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챙기는 것도 없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평화, 대화, 이래가지고 그냥
북한에 무슨 뭐 원유, 경유를 들고서 뭐 금강산에서 말이죠. 무슨 합동 문화공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아니다 발로 차니까 개망신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 같은 이런 대접을 받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기 왜 오겠습니까? 미국이 시켜서 간 거 아닙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라도 가라. 아베 총리가 와서 뭐라 하겠어요? 아마 작살 내고 갈 겁니다. 위안부 문제부터 생각해가지고. 단단히 아주 박살을 내고 갈 거예요. 틀림없이. 정말 완전 망신 주고 갈 거야, 아마. 그럼 망신을 주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떡할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중국이 당한 것처럼.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한미 동맹은 완전히 지금 내가 볼 때는 붕괴된 거죠.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 8개월이 자초한 결과다 이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한테 절대 북폭을 하는 문제,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문제를 결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이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 아닌 거예요. 당장 미국의 코앞에 떨어진 안보 위기가 거예요. 그런 미국의 문제가 더 미국의 문제.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공공기관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어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지 뭐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전쟁이. 그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뭐 피해를 입으면서 말이죠. 정말 몇십만, 몇백만 뭐 명의 그 희생자가 따르고 그 엄청난 재산 뭐 손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때에 어디다 대고 호소를 하냐고. 어디다 대고. 왜 이토록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정권을 만들었냐 이거죠.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